안녕하십니까, 엘리엇입니다. 네, 물가지수가 발표가 됐죠. 예상보다 훨씬 높게 나와가지고 약간 패닉 상태예요. 근데 엘리엇TV 보신 분들은 뭐 그동안 이렇게 많이 오를 거를 뭐 몰랐나요? 다 알았죠. 네, 앞으로는 더 오를 것 같은데, 그럴수록 금리는 더 올라가고, 여러 가지 자산들은 위험에 빠지고. 네, 오늘의 그래서 제목을 약간 자극성 있게 달았습니다. 소비자 물가 영조대왕 이후 300년 최고치 경신. 조선총독부 조사 이후 110년 차트를 보니 원래 이게 후덜덜이라고 했는데 그걸 뺐네. 자, 뒤 배경에는 300년 차트가 있습니다. 실제 데이터예요. 제가 가짜로 만든 것도 아니고 없는 거 만들어낸 것도 아니에요. 물론 뭐 전년 동월비로 따지면은 뭐 14년 만에 최고치라고 하지만 로우 데이터 인덱스 기준으로는 뭐 매번 최고치 경신해 왔죠. 네, 자료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게 오늘의 자료들입니다.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한번 현재를 점검해보자 이거죠. 댓글에도 이렇게 많이 써주셨어요. 이렇게 러브제이님께서 한국 5월 소비자 물가지수 예상 5.1 실제 5.4 그리고 뭐 우리나라는 물가지수 집값이 빠져있는데 집값 포함시키면 8% 육박한다고 하네요. 예, 맞는 말이에요. 진희님께서. 네, 또 지금까지 우리는 전기세, 교통비 등 공공요금을 누르고 있었죠. 이제 지방선거도 끝났으니 공공요금 올려야 되고, 그럼 또 자영업, 기업 등의 원가 상승, 그리고 소비자에게 전가, 무한 루프 돌입, 국민들 고난 시작, 죽는 건가? 아리즈방님이 그 전에 또 댓글을 달으셨었어요. 안녕하세요, 엘리언님. 한국 CPI YOY가 5.4% 나왔습니다. 시장 전망 5.1%를 훌쩍 넘었네요. 문제는 한국은 미국과 다르게 이게 피크가 아니라는 건데, 미국은 지금 피크 아웃됐다라고 좀 주가도 반등하고 있고 그러잖아요. 개인 소비 지출 PCE가 약간 꺾였다고. 그것도 엄청 높은 건데 일단 방향성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워낙 걔네는 많이 또 빠졌으니까 시장에서 나오는 6%대가 7, 8월경에 나올 것 같습니다. 어우, 야, 한두 달 안에 6%가 나온대. 좀 충분히 가능한 얘기죠. 그리고 지금 유가도 올라가는 게 심상치가 않아요. 다시 오르잖아요. 그러면 지난 금통위에서 하느니 새로 예상한 22년 연간 CPI 전망치 4.5%는 못 지키고 거의 5% 내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5월달께 나왔는데 5%가 넘었거든요. 나머지 달에 그 4월까지는 4% 중반 안팎이었는데 이제 5% 이상이 계속 나오면 평균을 내면은 거의 5% 정도 될 거 아니에요. 5%, 6%가 계속 나오면. 그리고 전월비는 0.7%입니다. 0.664. 어우, 이분도 엑셀로 계산했나 보네. 저랑 똑같네요. 엘리언님의 5월 실거래가 지수에 저걸 반영하면 송파구 등 하락폭이 더욱 커지겠습니다. 즉, 실질 주택가격 지수, 아파트 지수는 더 하락한다는 얘기죠. 근데 가끔 가다가 댓글에 왜 명목을 안 하고 물가를 나누냐고 그냥 약간 얌전하게 그냥 뭐 모르니까 뭐 그럴 수 있는데 비난하듯이 이렇게 써놓은 사람은 그냥 차단시키고 있어요. 제가 오늘도 한 2명 달았더라고. 제가 오늘 소비자 물가 지수를 그렇지 않아도 제가 그 실거래가 지수에다 반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왼쪽에는 명목, 오른쪽에는 물가 지수를 반영한 실질 두 개를 같이 비교를 하잖아요. 그런데 마치 제가 막 아파트 하락하기를 바라면서 물가로 나누면 지수가 더 떨어지니까 뭐 그렇게 한 것처럼 약간 비아냥거린 분이 있어갖고 그냥 뭐 깔끔하게 차단. 자기가 원하는 것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해외에서는 또 장기 데이터는 전부 물가를 나눠서 실질 지수를 따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가격이 0.2% 올랐는데 물가가 5% 올랐어. 그러면 그 아파트 엄청 손해본 거예요. 물론 한두 달 가지고 그러는 건 아니죠. 저는 장기 시기를 갖고 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2008년 닷컴 버블 당시에 용인의 대형 평수를 15억 주가 샀다고 칩시다. 근데 이게 뭐 한 7억, 6억까지 빠졌다가 15억 됐어. 이제 15년 지났어. 그러면 그분 본전일까요? 그 사이에 15년 동안 매달 이자를 냈죠. 그 다음에 15년 동안 15번의 보유세 관련된 세금을 냈겠죠. 그 다음에 그 살 때 복비 냈죠. 취득세 냈죠. 그 다음에 또 뭐 무슨 세금 이 세금 잘 냈을 거 아니야.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자기가 소유주기 때문에 수리를 내 돈으로 해야 돼. 그 다음에 관리비 냈죠. 여러 가지 부대비용 그거를 감안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이에 물가가 더 올랐으면 금리는 더 올랐다는 얘기 아니에요. 옛날에 50만원 내던 거를 80만원 냈을 거 아니야. 나중에 가서는 물가가 올랐다면 그게 물가와 금리를 다 아우르는 거예요. 그래야지 과거의 10억과 지금의 10억이 다르다는 거, 본전이 아니라는 거, 내려갔다는 거. 그걸 갖다가 우리가 CPI Adjusted HPI
하우스 프라이스 인덱스. 저뿐만 아니라 케이스 실러도 그렇고 OECD 그렇고 다 해요. 그래서 물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 아래지방님도 알잖아요. 엘리언님의 5월 실거래가 지수에 저걸 반영하면, 그러니까 그동안 제가 5월달 거 보여드릴 때 그냥 명목이나 실질이나 똑같았어요. 근데 이제 6월 2일날, 그러니까 6월, 오늘은 3일이죠. 6월달에 5월달 물가지수를 반영해갖고 5월달에 이제 이따가 제가 실거래가 지수할 때요, 물가를 반영했을 때랑 안 했을 때랑 뭐 있다 없다, 뭐 연하다 진하다 하는 것처럼 보여드릴 거예요. 물가를 반영하면 어느 정도 소폭, 그러니까 크지도 않아. 소폭 하락인데 방향성을 찾을 때는 소비자 물가지수를 꼭 반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러브 제이님께서 어쩐지 금통위에서 총재가 5월부터 5% 넘게 나올 거라고 미리 약 뿌렸네요. 어? 총재님이 혹시 마약하세요? 약을 뿌렸대. 아닌가? 혹시 농약을 뿌렸나? 하지만 5%가 문제가 아니라 유가 등등 보니 6%를 걱정해야 될 것 같네요. 어우, 진짜 이분들은 진짜 하여튼 제 구독자님들 수준이 이 정도예요. 좀 지니님, 러브제이님, 아래지방님. 예, 아래지방님은 여기서 오늘 보니까는 리얼아이 박감사님 같아요. 자, 뉴스를 보겠습니다. 그냥 딱 헤드라인만 보고 말자고요. 5월 소비자 물가지수 5.4%, 13년 9개월 만에 최고. 이건 전년 동월비예요. 물론 매달 인덱스 기준으로는 사상 최고치를 계속 돌파하고 있었지. 그 기울기를 한번 보자고 제가 300년 차트를 갖고 나온 거예요. 일단 미국의 300년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자, 미국이 여기가 독립전쟁 할 때 워싱턴이 있으니까 당연히 독립전쟁이죠. 링컨이 있으니까 남북전쟁이죠. 루즈벨트 있는 거 보니까 대공황이죠. 그 다음에 레이건 대통령이 쓴 거 보니까 80년대 물가 폭등, 여기 물가 금리 다 폭등했을 때네. 하여튼 미국의 독립 이후랑 그 이전에 영국 식민지일 때 또 보면 물가 데이터가 있는데 어느 게 물가인지 헷갈리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금리 얘기하면서 10년물 연하다 찐하다 했었죠. 이번에는 소비자 물가 지수를 가지고 연하다 찐하다 할 거예요. 자, 연하다 어느 게 뭔지 모르겠죠. 자, 여기 소비자 물가 지수가 CPI 여기 있네요. 초록색. 여기 CPI 있죠. 여기서 자세히 보면요, 이거예요. 이거 꼴락꼴락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하다가 올랐다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했네. 이렇게 어디였나? 이거 아닌데? 여기 색깔이 비슷해갖고 이래서 헷갈리니까 제가 연하다 진하다를 한 거예요. 자, 연하다 진하다. 일부러 빨간색으로 했어요. 아까전길 쫙 발랐어. 자, 연하다 진하다. 연하다 이제 보이나요? 여기 연두색이에요. 그러니까 초록색. 연두색은 이거 PPI고 초록색이 CPI예요. 자, 여기 연하다. 이제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봐야지 안 헷갈리죠. 자, 여기서 피크를 쳤을 때 보면 여기가 좀 많이 치어 올랐네요. 이거 로우 인덱스예요. 인덱스 전년 동월비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치켜 올랐죠. 여기도 치켜 올랐죠. 그 다음에 여기도 치켜 올랐죠. 그 다음에 여기도 전반적으로 올랐죠. 그 다음에 여기는 장기적으로 올랐죠. 그 다음에 지금 막 오르고 있죠. 지금 올라가는 기울기가 다르죠. 이게 뭐냐면 전쟁이에요. 전쟁. 남북전쟁 할 때 물가 폭등했어요. 당연하지. 아니, 남북전쟁이 아니라 독립전쟁이네. 영국으로부터 독립할 때. 그 다음에 이거는 영국, 스페인 연합군과 미국이 전쟁한 거예요. 보통 스페인 전쟁이라고 하더라고요. 스페인 전쟁 때 물가 폭등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일부러 하늘색 이렇게 전쟁 나는 구간을 이렇게 색칠해 놓은 거예요. 이거는 남북전쟁, 시빌워죠. 이런 시빌워. 예, 그러니까 노예해방전쟁.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을 때. 이건 1차 대전. 1차 대전. 이거는 2차 대전. 2차 대전은 좀 기간이 좀 길었어요. 그리고 1차 대전은 스팟으로 그냥 짧고 굵게 났어요. 2차 대전은 길게 났죠. 길게. 오랫동안. 그러니까는 물가도 오랫동안 광범위하게 올랐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1차 오일 쇼크, 2차 오일 쇼크인데 전반적으로 유가가 폭등하면서 물가를 끌어올렸죠. 그러다가 오랫동안 잔잔해 있다가 최근 들어서 물가가 폭등했는데 이 폭등하는 시발점에 전쟁도 없었어요. 전쟁은 나중에 났어. 우크라이나 전쟁은 나중에 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물가가 전쟁 날 걸 미리 알고서 이렇게 미리 뜨고 있었지? 그러니까 막 유가도 오르고 밀가격 오르고 우크라이나 곡창지대인데 옥수수 밀 생산도 못하고 그걸 어떻게 알았냐 이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러시아가 전쟁을 하게 되면 걔네들이 갑자기 일주일 전에 야 우리 일주일 있다 전쟁할까? 이랬겠어요? 한 2년 전 3년 전부터 준비해갖고 파트별로 군사는 어떻게 하고 뭐 재정은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식량 뭐 군량미 같은 건 어떻게 할 거고 그 다음에 위기가 왔을 때 물가가 얼마나 급등할 텐데 우리는 러시아 중앙은행 총재는 어떤 조치를 내야 되고 그걸 다 2, 3년 전부터 준비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사재기를 했겠지. 니켈도 사놓고 전쟁 날라니까 알루미늄도 사고 뭐 구리도 사고 금도 사고 뭐 유가도 사놓고 곡식도 좀 외부에 안 팔고 좀
비축해 놓으니까 그만큼 물가가 더 올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쟁 나기 전부터 이미 전쟁 범위에 들어간 거야, 물가는. 자, 다시 보고 넘어갈게요. 자, 연하다, 진하다, 연하다, 진하다. 이런 300년 차트 어디서 볼 새 없어요, 진짜. 자, 그 다음 차트는 우리나라 300년 차트 보겠습니다. 이제 이거를 전년, 이거는 그냥 로우 데이터잖아요. 인덱스잖아요, 인덱스. 이거를 보통 우리가, 방금 전에 우리가 전년 동월비 5.4% YOY 한 거 있잖아요. 그거를 데이터로 변형을 시켜볼게요. 짠! 바뀌었습니다. 여기 진하게 있죠, 이거. 여기 갑자기 툭 튀어오르죠. 이게 전년 동월비예요. 링컨, 당연히 노예 해방전쟁, 남북전쟁. 그 다음에 여기 갑자기 또 툭 튀어오르죠. 이게 뭐예요? 1차 대전, 1차 대전. 그 다음에 여기서 오랫동안 길게 좀 튀어오르죠. 이게 2차 대전. 그 다음에 여기서 튀어오르고 하죠. 그리고 또 기간이 오래 가죠. 이게 석유파동. 여기 보세요. 요거. 유가 1차 오르셨고 2차 오르셨고 빨간색.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 안정이 됐다가 10년 넘게 안정됐다가 갑자기 튀어오르죠. 아니 전쟁도 안 나고 석유파동도 안 났는데 갑자기 왜 이렇게 물가가 오르지? 라고 의구심을 갖고 있던 차에 지나고 나니까 보니까는 후행 쪽으로 전쟁이 나버리네. 즉 전쟁이 갑자기 나서 그때부터 물가가 요이땅 하고 오르는 게 아니죠. 전쟁 나기 전부터 물가가 오르기 시작해. 왜? 미리미리 러시아나 이런 미국에서도 솔직히 러시아가 침공할 걸 1년 전부터 알았을 거 아니에요. 뭐 감청하고 막 위성 조사하고 그러면은 러시아의 동향이 이상하다. 그러니까는 걔네가 전쟁 날 거라는 걸 다 시나리오로 짜놓고 국방부 재정으로 무슨 뭐 곡물 투기를 해놨다든지 유가 투기를 해놨다든지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게 다 반영이 된 거예요. 자, 이제 우리나라 차트를 볼게요. 자, 우리나라 데이터입니다. 이게 여기 보세요. 영조 이거 1700년부터예요. 그 다음에 정조, 그 다음에 여기가 태정태세 문단세 예성인정 임명서 누구지? 아이씨, 여기 고종이 아닌데? 고종. 그 다음에 이게 우리 고종 황제 다음 마지막 황제가 누구지? 순종인가? 순헌철, 태정태세 문단세 예성. 다 외웠는데 이제 잊어버렸어. 그래요. 지금 여기 보이는 차트 있죠. 요거는 분기별 반기별 물가 미두 가격 차트야. 쌀 가격. 옛날에는 모든 화폐 가치를 쌀로 했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여기에 보면은 경주, 영암, 고성의 미가 평균, 이게 문중 있잖아요. 문중에 족보를 뒤지면 계속 이어져 왔을 거 아니에요. 몇백 년 동안. 그러면은 뭐 모내기 할 때 쌀 몇 바가지를 줬다느니, 그 다음에 묘 옮기는데 뭐 쌀 몇 바가지 줬다느니, 지붕 기와집 이렇게 수리하는데 몇 바가지 줬다느니, 뭐 집을 하나 몇 칸 짓는데 또 몇 바가지 줬다느니, 그게 계속 기록이 남잖아요. 그러면 물가 흐름을 알 수 있잖아요. 이거는 제가 조사한 게 아니고 낙성대 경제연구소라고 서울대에 무슨 경제연구소 하는 데가 있는데 약간 보수 성향의 학자들인데 그래도 뭐 정치 성향을 떠나서 이런 조사는 기가 막히게 잘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얻어왔어요. 그 다음에 1880년 이후는 제가 조사했어요. 제가 족보를 조사할 수는 없잖아. 낙성대 경제연구소는 좀 약간 노땅 교수님들도 많고 그러더라고. 그분들은 이제 거기 규장과 거기 도서관 있잖아요. 서울대 도서관에서 막 조사를 했을 거 아니야. 저는 이제 1886년 인천에 미두치인소가 생겼거든요. 그때부터 쌀 선물 거래를 했다고. 그 데이터예요, 그 데이터. 쌀 선물이나 현물이나 가격 차이가 거의 같은 흐름일 거 아니에요. 자, 그거를 누적시킨 게 이건데, 이제 실제로 1900년부터 봅시다. 1900년부터. 그때 1900년 이후는 조선 총독부에서 한일을 합방하면서 물가 조사를 시작하겠어요. 그게 지금까지도 남아 있어. 자, 대단하죠. 자, 짠, 이겁니다. 자, 이거는 인천 미두치인소랑 그 다음에 경성 주식 현물선 추진소 주가예요. 그 다음에 2차 전쟁 때 단절이 됐고, 우리나라 6.25 전쟁 때 단절이 됐고, 요만큼 비어요, 데이터가. 그리고 이거는 이제 주가 지수예요. 대한증권거래소에서 주가. 자, 여기서 여러분, 우리 오늘 주제는 뭐냐면요, 이거. 초록색. 갑자기 막 치솟죠? 이게 뭐예요? 해방되고 나면요, 물가가 폭등하게 돼 있어요. 일본도 폭등하고 우리도 폭등했어. 일본도 물가 어마어마하게 폭등했어요. 왜? 걔네는 패전국이잖아. 전쟁 끝나고 나서 물가가 얼마나 올랐겠어요. 왜냐면 모든 식료품이나 무슨 예를 들어 생필품이나 이런 게 엄청 올랐을 거 아니에요. 전쟁 통해 생산도 못하고 산업시설도 다 파괴되고 막 이랬을 테니까. 그리고 전쟁 나면 원래 물가가 올라요. 지금 우크라이나도 지금 물가 올라가지고 기준금리 10%였던 걸 25%로 올렸다며요.
무식하게 올렸죠. 자, 여기까지 쫙 오릅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는 또 이 사이에, 그러니까 해방되고 나서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물가 폭등했는데 2차 폭등은 언제냐면요. 6.25 전쟁. 6.25 전쟁 통해 물가가 올랐어요. 생각해보세요. 지금 전쟁통에 이제 막 피난을 다니는데 이제 쌀 한 바가지가 옛날에 평상시 때는 2,000원이었는데 누가 2만 원을 불러. 아이, 비싸서 안 사 먹어? 굶어 죽어야지 그럼. 그래서 사 먹었다니까. 그것도 없어서 난리 났어. 그런 시기였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고도성장기 되면서 물가가 쫙 오르다가 이제 1980년 이후로는 완전히 안정권. 기울기가 다르죠. 기울기가. 자, 여기서는 수직으로 오르죠. 여기는 45도로 오르죠. 여기는 한 15도 정도로 올라. 그러다가 2010년 이후로 여러분들 마이너스 물가 났던 거 기억나세요? 세상에 물가가 마이너스 났다고. 몇 년 전에 그랬잖아요. 그래갖고 오히려 그러니까 옆으로 기었어. 마이너스 났다 플러스 났다 하면서 거의 옆으로 기었다가 최근 들어서 들어올리죠 이거. 이게 영종조 시대 때 이후부터 미국 가격이랑 그다음에 조선 총독부가 조사한 실제 데이터예요. 이거 제가 막 그림 그린 거 아니야. 자, 자 볼게요. 연하다, 진하다. 보이세요? 빨간색. 연하다, 진하다. 이걸로 설명했어야 됐구나. 이거는 뭐예요? 보세요. 이거는 1930년대 이거는 대공황이에요. 대공황 이후에 바닥을 친 다음에 대공황 이후는 물가가 쫙 올랐어. 그 다음에 우리 이게 주가예요. 주가 폭등했었어. 그 다음에 2차 대전, 그 중일전쟁 나면서부터 이제 이렇게 쭉 계속 밀리면서 그 다음에 시장이 폐쇄가 됐어요. 이거는 주식 취인소예요. 경성주식 현물 취인소. 그 다음에 그 사이에 보세요. 주식은 약간 뒤로 뒷걸음질 치는데 물가는 계속 오르죠. 생각해보세요. 중일전쟁 나고 그 다음에 태평양전쟁 나고 그랬으면 물가가 빠졌겠어요? 당연히 오르지. 이거는 조선총독부가 조사한 거라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치솟죠. 이거는 뭐예요? 2차 대전 종전 후에 전쟁 끝나면 물가 폭등해요.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잖아. 그러니까 전쟁통에는 도망다니느라고 뭐 사먹지도 않으니까 물가 올라가는 게 좀 덜했을지도 몰라. 근데 이제 전쟁이 끝났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집도 져야 되고 고쳐야 되고 이제 밥도 먹어야 되고 이제 도망도 안 다니고 되고 이러니까 물가가 폭등했어. 그리고 또 어떤 전쟁 배상금 같은 거. 여러분들 우리도 어떻게 보면은 그 미군이 볼 때는 우리도 그 전쟁의 주범이라고 볼 수가 있어. 걔네가 입장에서는. 왜 일본 놈이나 조선 놈이나 똑같은 놈으로 보거든. 걔네들은. 왜냐면 같이 우리는 끌려갔지만 걔네가 볼 때는 하여튼 지네들 공격하는데 무슨 뭐 탱크 바퀴라도 만들었을 거 아니야. 조선 사람들이. 그다음에 뭐 거기 아우지탕 아니 무슨 필리핀이나 뭐 태국이나 이런데 끌려가가지고 막 광산에서 탄을 캤잖아. 그러면 미국 놈들 입장에서는 조선 놈들도 가해자야. 그래서 우리 그 주둔군 있죠. 미 군정청이 할 때는 걔네는 우리랑 일본을 똑같이 취급했어요. 그래갖고 일본이랑 조선이랑 띄워놓고 나중에 가서는 조선을 또 반으로 또 자르고. 왜? 얘네들 문제를 일으킨 놈들이니까 잘라야 돼. 독일도 패전한 다음에 동독서독 갈라놓은 게 이 서방 메이저들이 하는 짓이라니까. 근데 독일이랑 서독은 통일했는데 우리는 통일 못하게 하냐고. 정은아, 좀 미사일 그런 것 좀 싸지 마라. 김정인의 초콜릿 기억나네요. 자, 그 다음에 자, 실제 물가 지수입니다. 자, 오늘 거 이거예요. 오늘 자, 여기를 자세히 보시면요. 이렇게 볼게요. 자, 지난달에 여기였어요. 지난달에 4.8이었어요. 근데 오늘 지난달에 4.8이었어요. 오늘 5.4야. 5.4 보이죠? 엄청 치솟죠? 그쵸? 이게 2%거든요. 2%? 2%고 이거는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여러분들 마이너스 물가 뜬 거 기억나요? 불과 2019년, 20년에 마이너스 물가까지 갔었다니까. 물가가 안정되니까 기준금리를 내려버리지. 미국도 내리고 우리도 내리고.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여러분들 코로나 때 유가 폭락했죠. 마이너스까지 갔잖아요. 선물지수가. 그러니까 물가가 하락했다는 뜻이야. 근데 이제 코로나 끝날 때쯤부터 해가지고 물가가 폭등하죠. 이렇게 폭등하니까 어떻게 돼요? 기준금리 올렸지. 미국은 작년 8월 달에 미국 금리 안 올렸어요. 우리 독자적으로 물가가 올라서 기준금리 올리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미국이 올리니까 또 물가가 더 오르니까 계속 올려야지. 자, 5.4% 놀랍죠? 자, 요게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들, 여기 어느 정도인지 잘 감이 안 오니까, 보세요. 지금 14년 만에 최고치라고 그러죠? 지금 여기죠? 그럼, 그 다음에 고점이 어딘가? 이거 4.69니까 이거 돌파했네? 이거 돌파했어요. 2011년 거 돌파했어요. 그 다음 보니까 2018년, 여기 있네? 이게 서프라임 때네? 이때 유가가 146달러 갔을 때예요. 지금보다 유가가 한 30달러 더 높아.
이때가 5.9였다니까. 그러니까 이때 이후로 최고치죠. 그쵸? 지금 14년 만에 최고치라고 뉴스에 나왔잖아요. 좀 전에 KBS 뉴스 봤잖아요. 근데 만약에 6% 다음 달에 그러니까 6월 달 지표나 7월 달 지표가 6%를 넘어버리면, 즉 5.9를 넘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때 이후에 최고치겠죠. 직전에 언제 IMF 때 9.5%가 있어요. 9.55 전년 동월비. 이때 환율이 2,000원 갔다고. 그러니까 물가가 폭등하지. 이때 환율이 얼마 갔어? 1,600원. 근데 지금은 1,200원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은. 그래서 저는 환에다가 투자를 한다고 해놓고 달러를 바꿔놓은 거예요. 왜? 우리가 물가 폭등하고 그러면 IMF 때도 환율이 2,000원 갔고 서프라임 때도 1,600원 갔다. 근데 지금 1,200원, 1,100원이 말이 되느냐. 하고 바꿔놔서 지금 한 10% 정도 수익은 나 있네. 이 1년 동안 10%니까 별건 아니죠. 근데 일단 방향성이 중요하고 한번 발동 걸리면 얘는 노빠꾸야, 노빠꾸. 환율은. 그리고 이번에는 25년 만에 버뮤다 삼각지대를 돌파하는 상태에서 지금 최근 며칠 조정받고 있죠. 오케이, 괜찮아. 그냥 홀딩이야. 자, 보세요. 만약에 5.9%를 6월달이나 7월달 데이터가 넘어버리면 IMF 이후로 몇 년 만이에요? 거의 25년 만에 최고치가 된다고. 지금은 14년 만에 최고치라고 그러는데 5.9를 넘겨버리면 25년 만에 최고치라고 그런다니까. 그러면 이창용 총재 This Window Dragon이 빅스텝 안 밟을 수가 없을걸? 정말 심각해요. 자, 그 다음에 다른 지표를 볼게요. 자, 이거는 미국의 물가지수입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빨간 거는 우리나라 물가지수. 우리나라는 5.4인데 미국은 8.5% 갔다가 소폭 밀렸어요. 소폭 낮아졌어요. 그래갖고 지금 피크아웃 됐다고 좋아하고서 지금 그 주가도 오르고 그래. 자, 근데 우리도 아까 그 댓글에도 보셨듯이 그 러브제이님께서 쓰셨나? 하여튼 누가 썼는지 그래도 댓글 써주시면 고마우니까 자꾸 한번 소개시켜드려야지. 여기 있네, 여기. 누구지? 누구냐? 진희님께서 우리나라 물가지수 집값이 빠져 있는데 미국은 포함되어 있어요. 30%가 넘어요. 우리는 임대 해갖고 한 2, 3%밖에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 우리나라도 집값 포함시키면 8%에 육박한다고 하네요. 아마 서영수 이사 같은 그런 분들이 아마 조사를 하면 될 거예요. 하여튼 진희님 감사합니다. 이분은 이런 연두색 동그라미 마크가 어디서 많이 보던 건데 이거 뭐지? 이거 멤버십 가입하셨네. 아, 참 고맙게 시리. 감사합니다. 자, 미국 물가지수랑 우리랑 거의 방향이 같죠. 자, 그런데 잘 보세요. 미국은 지금 이때는 고점이 여기야. 여기를 넘겼어. 그래서 얘네가 자꾸 40년 만에 최고치라고 그러는 거야. 80년 초반, 그러니까 70년대 물가 폭등한 다음에 꺾일 후에 80년대니까 당연히 2020년이니까 40년 만에 최고치지. 근데 우리는 IMF가 있었고 서프라임이 있었다고. 서프라임은 미국도 올랐고 우리도 올랐어. 미국의 위기였잖아요. 근데 IMF 때는 오히려 미국이 물가가 낮았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때요. IMF 때 유가가 폭락했었어. 40달러까지 빠졌었어. 우리는 환율이 올라서 물가가 오른 거지. 근데 지금 유가가 오르고 있고요. 환율까지 올라버리면 아마 한 연말쯤 되면 진짜 한 7%, 8% 나올 수도 있어요. 6, 7% 나올 수도 있어요. 진짜로. 자, 그러면 우리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거 뭐냐? 결국은 아까 방송했던 얘기가 빨리 할게요. 김대중 대통령 이후에 금리가 이렇게 폭락할 때, 최저금리일 때 유동성 공급을 해서 아파트가 올랐다. 그런데 금리가 오르는데 워낙 초저금리에서 오르기 때문에 아파트 값이 계속 올랐는데 그게 2년밖에 못 가더라. 그 이후에 오르는 금리 때문에 아파트가 폭락했다. 근데도 지금 박근혜 대통령 이전부터 계속 금리가 빠졌다. 박근혜 대통령 이후로 아파트가 올랐다. 그런데 얘가 바닥치고 오르니까 별거 아니야. 그러면서 계속 올랐다. 근데 2년 정도 오르니까 얘가 못 견디더라. 왜? 2년 동안 오른 것도 누적이 됐지만 앞으로도 오른다 그러고 또 기준금리는 앞으로 오를 거를 계속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시중은행 금리가 주택담보대출 금리라든지 신용대출 금리가 올라갈 게 눈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작년 10월 달에 상투치고 대출도 규제가 되고 하니까 빠졌다가 3, 4월 달에 대선 효과로 상가가 반등하는 것 하다가 5월 달에 지금 급락한 실거래가가 신고되는데 지금은 엘리엇 TV 이외의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 왜? 신고를 안 하고 있다가 막 몰래 했거든, 몰래. 근데 엘리엇은 매일매일 실거래가를 조사를 해서 그래프를 만드니까 까발리잖아요. 심각해요, 지금. 이게 한 달이나 한 달 반 정도 있어야지 시중에 이게 노출이 돼요. 그러면 그때는요, 허벌나게 빠질 거야, 진짜. 그러면 여러분들 1억, 2억 낮춰서 팔려고 해도 못 판다니까.
이제 눈에 누구나 다 이제 하락을 인정을 해. 지금은 KB 올라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야 우리 동네 오르는데 이런다니까 사람들이. 실제로 그럼 네 동네 너 한번 부동산에 갖다 물건 내놔봐봐. 그 호가대로 팔 수 있는지. 1억 2억 낮춰도 아마 집보러 안 올걸? 지금 상황이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애써 하락하는 실거래가를 뭐 증여니 자전거래니 뭐 주무실수니까 전세를 잘못 뭐 신고했다느니 자꾸 그러면서 외면을 한다니까. 근데 이제 누구나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은 한 달에서 한 달 반 있으면 온다. 기다리시라. 개봉 박두. 자,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소비자 물가 영조 대강 이후 300년 내 최고치를 경신했다. 인덱스 기준이죠. 근데 전년 동월비로는 14년 만에 최고치 나왔다. 그래서 조선총독부 이후 그 CPI를 110년 차트를 보니까 후덜덜하고 전년 동월비로도 지금 6월달이나 7월달에 5.9%를 넘어버리면 문제는 IMF 이후인 25년 만에 최고치가 될 거다. 지금은 14년 만에 최고치라고 그러는데 한두 달 있으면 25년 만에 최고치 또는 미국처럼 뭐 40년 만에 최고치 이런 얘기 나올 수 있다니까. 즉 미국은 물가가 이제 이게 상투를 치고 약간 수그러든다 치도 우리는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인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동안 못 올렸던 그 뉴스랑 이런 거 몰아서 올리고 있는 엘리엇 칭찬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왜냐면 하락한다니까 싫어요 누르는 사람이 이렇게 많어. 그럼 추천이 안 된대. 추천이 그러면은 신규 구독자한테 노출이 안 되기 때문에 보는 사람만 보게 된다고. 부탁드립니다.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